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경제 관련된 최신 뉴스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현재 경제 상황 최신 뉴스들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고요. 일이 여기까지 올 때, 경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때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을까? 한번 들여다보다 보니 금융 수장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소름이 끼치더라. 그들은 책임을 질 생각도 없고요. 일을 제대로 할 그러할 생각도 없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뉴스도 있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민감 국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감 국가 이거에 우리가 지금 지정이 되게 생겼습니다. 민감 국가가 뭐냐? 정치, 경제, 군사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러한 나라. 얘네들은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가지고 쉬운 얘기로 관심병사처럼 우리가 뭔가 제한을 걸 거 있으면 걸고 관리를 할 게 있으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뭐가 있냐? 뭐 자원 교류, 에너지 연구, 수출 통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민간 국가 설정이 되게 생기기 시작을 하니 바로 한국 철강이나 이쪽 에너지죠. 결국은 자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트럼프의 말이 나오는 이러한 쿵 짝이 맞는 행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글로벌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민간 국가가 뭐가 있나 들여다보면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이란, 북한, 러시아 이 사람들하고 이러한 나라하고 한국이 동급 취급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옴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뭐 소스도 알지도 못했고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렇게 알게 된 이렇게 됐을 때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정치권, 금융권 모두 다 머리를 숙여야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일단 정치권도 서로 싸우기 바쁘고요. 그 다음에 금융권, 정부 누구 하나 고개 숙이는 거 봤습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항상 너만 잘못했어. 서로 싸우기만 바쁘지.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제 모양 제 꼴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국가 설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때 경제를 관리해야 될 주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이 있길래 제가 잠깐 봤는데 여기서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저출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웬 저출산 이야기?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 2050년대에 가서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저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국가 채무 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한국 잠재 성장률도 0%대까지 하락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런갑다 했는데 그 경쟁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일자리와 사교육이 밀집한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을 거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거점 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 선발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내가 잘못했다 고개 숙일 생각은 1도 없구나. 정부하고 쿵짝을 맞춰가면서 국민들 피 빨아먹기 바쁘구나.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은행은요. 이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금리를 어떻게 할지 돈을 어디서 어떻게 풀지를 결정하는 자리지 이렇게 뭐 비례 선발제, 거점 도시 육성 이런 거를 제안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안을 했냐?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책임질 생각이 없으니까 변명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게 한국은행이고요.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지켜볼 따름이다. 그런데 지난달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3천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과연 금융감독원장 말대로 문제가 없냐? 아니요. 한번 봤습니다. 최신 뉴스예요. 똘똘한 한 채 일제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가계대출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눌러서 내려가게 해도 모자랄 판에 반등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아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 오,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서 아니라 쳐봅시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거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2월 거래량 5천 건 돌파를 했고요. 그중에 64%가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후 팔린, 거래가 된 그러한 물건이다 이겁니다. 자,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국가에서 단속을 한다던가 이런 걸 안 하겠죠. 그런데 합동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했는데 다시 재지정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은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는 아니다. 야,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가 아닌데 왜 다시 해제를 했다가 재지정을 한다 이런 말이 왜 나와? 그러니까 금감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 책임은 아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책임질 그러한 일 자체가 없다. 이렇게 자기 살 길만 찾기 급급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땅 투기, 이러한 투기적인 행태를 보이게 만든 이 주체가 지금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희대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금값이 국제가격 역대 최고가 찍은 날 한국은 빠졌습니다. 왜? 김치 프리미엄이 빠진 거예요. 금값 자체가 빠진 게 아니고. 금값은요. 정고점 돌파해가지고요. 아니 지금 최고점이라고 봐야 됩니까? 신고가라고 봐야 됩니까? 엄청나게 금값이 올랐는데 한국은 이미 이 이상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에 투자한 한국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투기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주식이나 코인, 가상화폐를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단에 해외 가격을 명시해 줄 정도로 김치 프리미엄은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투기를 좋아하게 만든 이러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은 폭락할 주식만 골라서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뭐 어중이 떼중이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카디안의 ON이라고 하는 수석 부사장이 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정 섹터 주식, 그러니까 테마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이거는 말 그대로 투기판이죠. 이런 곳에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이 한 곳에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경고를 할 정도예요.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가요. 구경 정도 됩니다. 구경. 억 단위, 조 단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단위 시장에서 경고를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투자 행태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잘못된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너도 나도 책임도 없고 책임질 생각도 없는데 자, 투기, 투자는 그렇다 쳐요. 나머지 상황들은 좋냐? 최신 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값은 미친 듯이 올라서 불장이란 단어가 새롭게 나왔고요. 물가는 올라가지고 김치찌개 백반이 평균 최고가가 아닙니다. 평균 8,500원 달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냉면, 비빔밥, 햄버거, 과자 안 오른 거 없습니다. 물가는 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경기는 하방 압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하방 압력이지 경기 침체가 가시화가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실질화가 돼버렸다. 땅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증가세 둔화까지 우려가 되고 있으니 얼마만큼 암울한지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사기가 겁이 나서 혼자 살려고 해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월세가 부담스러운 이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와버렸다. 이러한 세상을 만든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잘못이었고 옆에 있는 쟤가 잘못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투기를 하게 만드는 한국,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이 만든 대한민국 상황 어떻냐?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투기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위험하다 평가가 될 정도로 위험한 그러한 나라가 돼버렸고 이렇게 투기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어김없이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을 하고요. 금이나 가상화폐 등 투자 품목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더 힘든 그러한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든 수장들, 대가리들은 30년 뒤 이야기 하던가 아니면은 현재 심각한 상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책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도망치기 급급하고요.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실행을 하면서 국민들만 피눈물 흘리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방송은 연일 재벌 이야기, 연예인들의 화려한 생활, 이런 것들만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있고요. 건전하고 성실한 노동의 가치보다는 투자를 가장한 투기를 조장하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행태. 여기서 누가 돈을 버냐? 그들이 돈을 법니다. 그들.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규제를 했다 풀고 하면서 국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가는 그들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그들만 돈을 벌면서 만들어진 리스크는 고스란히 돈을 뜯긴 국민들이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재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최신 경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우리가 뭔가 지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차곡차곡 투기보다는 저축으로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